세계 곳곳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의 종식 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데요.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의학, 사회학, 경제학 분야 세 분 전문가 모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전망해 봅니다. 국내에서도 이르면 2월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데요. 앞으로의 방역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? 앞으로 2021년은 대한민국 의료와 K방역에서 새로운 획이 될 것 같은데요. 그것은 집단 예방접종이 시작되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첫 해입니다. 그전에도 독감, 계절성 독감 예방접종이 있었지만 전 국민이라든지 전 국민 무료라든지 또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은 거의 처음이고 아마 인류적으로도 처음일 것 같은데요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암입니다.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백신의 필요성,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믿음, 백신 예방접종 후 관리에 대해서 충분한 암이 필요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전문가, 그리고 많은 단체에서 이를 준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하죠. 이번 코로나 예방접종은 아직 인간에서의 안정성과 효과성이 100%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과 또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는데요. 예방접종의 중요성, 그리고 교육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2, 3, 4, 50대의 젊은, 어떻게 보면 무증상 확진 감염으로 전 사회에 더 많이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는 분들이 앞장서서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. 경제 회복도 전 세계의 과제가 됐습니다. 앞으로의 경제 전망 그리고 필요한 대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올해 우리 경제가 3% 안팎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수출과 설비 투자가 증가하고 하반기에는 소비마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런데 작년 마이너스 1%, 올해 3% 평균하면은 상당히 낮은 순이고요. 보다 큰 문제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% 안팎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. 여기다가 특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저성장으로 가면서 차별화가 너무 심화되고 있거든요. 기업 간 차별화, 가계 간 차별화, 이게 너무 심화되고 있습니다.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, 우리 경제에 남아있는 문제고요.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잠재 성장률을 올라가게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. 전 세계가 친환경 정책, 우리도 그린 뉴딜 정책을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적극적 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해가지고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올리는 게 과제라고 할 수 있죠. 코로나로 인해 불평등과 격차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. 우리 사회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, 그리고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은 과학 기반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. 첫째로 기존의 복지국가는 제조업에 기반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의 제조업은 더 이상 복지국가의 산업적 기반이 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과학적인 혁신이 도입될 때에만 복지국가를 지탱하는 산업적 기반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. 이런 게 첫 번째 이유고요. 두 번째로는 정책의 과학화가 필요하고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. 방역 정책을 보면서 과학 기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. 그러나 아직도 다른 분야의 정책들은 과거를 상당히 답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거든요. 세 번째로는 과학적 혁신이 뒷받침되지 않은 산업들은 코로나 시대에 일제히 큰 타격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. 더 이상 우리는 그동안 예를 들어서 자영업 하면은 OECD에서 가장 큰 자영업 부문을 가지고 살아왔는데요. 이번에 코로나에서 자영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데에서 보듯이 이런 과학에 기반한 산업 구조의 업그레이드가 없으면 경제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누구도 섣불리 바이러스의 종식을 확신하기는 어려운 지금. 미래에 대한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겠죠. 지금까지 전문가 세 분 모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망과 대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